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타블로가 차트를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재밌죠. 갖다가 끌어놓기만 하면, 그리고 메뉴 클릭하면 잘 그려주니까. 뭐 그래프를 합치는 것도 되게 쉽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 산점도를 그려볼 건데, 그 산점도와 회기선을 같이 그려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회기선을 그린다는 얘기는 아마 이렇게 어떤 추세선을 그린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죠? 어, 이익이 늘어날수록 판매액도 늘어난다. 그 다음에, 어, 음수적으로 이익이 이렇게 줄수록 판매액도 뭐 이런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회기식을 직선으로도 나타낼 수도 있고, 뭐 다항식으로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회기선을 같이 한번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파생 변수를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테이블에는 할인율, 그 다음에 이익, 그 다음에 주문 수량, 그 다음에 판매액, 이렇게만 있는데, 어, 수익과 판매액을 가지고서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서 그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파생 변수를 가지고서 저희가 산점도도 그려보고, 그리고 추세선, 회기선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밑에서 세 번째 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우선 우리가 다룰 내용은 산점도와 그다음에 회기선을 같이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파생 변수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파생 변수를 만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 이 위쪽에 메뉴 있죠. 메뉴를 이렇게 보시면 메뉴에서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분석.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메뉴입니다. 여섯 번째에 어널리시스, 분석이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고요. 이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를 보시면 계산된 필드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다가 파생 변수 이름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계산식을 아래쪽에서 작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요거 어, 닫고 나갈까요? 다시 분석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근데 이게 메뉴에 어디 들어가 있는지 찾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더 간단한 방법은 여기 그 변수들이 있는 판넬 있죠. 변수들이 있는 판넬에서 그냥 오른쪽 클릭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팝업 메뉴가 나와요. 제일 위쪽에 뭐가 있어요? 계산된 필드 만들기라고 하는 게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똑같은 메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파생 변수를 타블로에서는 계산된 필드 만들기라고 메뉴가 되어져 있고요. 들어가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분석, 애널리시스, 계산된 필드 만들기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으시고 필드들이 있는 창에서 비어있는 곳 아무 곳에서나 오른쪽 클릭 그리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여기는 변수 이름을 작성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파생 변수를 만드시는 변수 이름을 써주시는 부분이에요. 변수 이름은, 수익률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profit underscore ratio라고 할게요. 수익률이란 뜻이에요. 수익률. 수익률. 밑에는 이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전체 판매 금액 중에서 수익이 얼마가 났느냐, 이거를 계산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수익을 합계를 계산해야 되겠죠.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어, 여기에서 자동 완성이 돼요. 타블로가 자동 완성이 돼서 한 글자 입력하니까 추천 목록을 보여주죠. sum 합계란 뜻이잖아요. 옆에 F는 펑션이란 뜻이에요. 함수란 뜻이고 함수 이름은 sum이란 뜻이에요.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식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무엇의 합계를 계산할 거니에요. 자, 우리는 profit을 계산할 거잖아요. 변수 이름 중에 profi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 정도 하니까 또 코드를 추천을 해주죠. 코드를 추천을 해주는데 F는 펑션, 샵이나 ABC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실제 테이블에 있는 컬럼 이름들, 즉 필드, 변수들이에요. 자, 우리는 그 수익을 선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타입, 프로핏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선택했더니 여기 자동으로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렇게 대괄호 들어갑니다. 네. 프로핏 변수, 프로핏 필드를 가지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핏 필드에서 sum 합계를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나눠줄 거예요. 이거 나누기.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수는 sum, 이번에는 sales. 네. 이렇게 추천이 하나 나오잖아요. 선택해서 엔터. 네. 주석을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주석을 만드시는 방법은 뭐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슬래시 두 개. 슬래시 두 개를 쓰시면 이거는 주석이에요. 이건 주석이고 수익률을 계산을 한 거잖아요.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수익 나누기 판매. 이거 계산한 거예요. 전체 판매액 중에 이익이 뭐 이익, 네. 이익률, 수익률, 이익률, 뭐라고 하든 상관은 없겠지만, 네. 음. 전체 판매액 중에서 이익을 본 게 얼마냐, 수익을 본 게 얼마냐, 예. 수익률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익률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 국어 잘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혹시나. 그래서 이 계산 공식을 만들어 준 거라는 얘기예요. 이 계산 공식은. 변수 이름은 profit ratio라고 하겠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계산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확인. 네, 확인하시면 여기에 profit ratio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샵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샵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건 숫자 타입 변수다라는 뜻이고 숫자 타입 필드다라는 뜻이고요. 샵 앞에 조그맣게 보시면 뭐가 있어요? 샵 앞에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원래 테이블에 있었던 필드가 아니라 테이블에 있었던 필드들을 가지고서 계산된 계산된 필드다. 다시 얘기해서 파생 변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등호 샵 요 아이콘 모양만 보시면 테이블에 원래 가지고 있던 필드가 아니고 다른 필드들을 이용해서 만든 파생 변수, 계산된 필드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숫자 타입인 것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 아까 우리가 만든 profit ratio라고 하는 거를 더블 클릭했어요. profit ratio라고 하는 걸 더블 클릭을 했더니 자, 여기 볼까요? profit ratio. 집계. 이렇게 되어져 있죠. 0.1247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네. 어, 그 막대 그래프로 그냥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 전체 계산된 식을 보면, 우리가 계산된 식을 보시면, 세일즈 전체 합계를 계산하게 되죠. 그 다음에 프로핏 전체 썸을 계산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나누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0.1247. 그래서 12.47%다라는 뜻이에요. 전체 데이터에서 세일즈 합계, 전체 데이터에서 프로핏 합계. 그거 가지고 계산된 결과가 0.1247이다라는 뜻이에요. 9,900, 아까 9,900개 데이터, 행이 있었잖아요.
자, 이거는 선점도는 아니죠. 자, 이제 선점도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선점도는 그, 우리가 할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좋아지나 나빠지나 이거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어, 수익률과, 수익률과 할인액 관계? 네, 이렇게 할까요? 할인율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율. 디스카운트가 할인 금액이 아니라 그 퍼센티지였었기 때문에 할인율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수익률과 할인율의 관계를 산점도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수익률과 할인율의 관계를 거의 선형회귀나 혹은 다중회귀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관계를 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든 거고요. 자, 그러면 할인율은 디스카운트잖아요. 디스카운트를 컬럼, 열 선반에다가 갖다 놔보세요. 우리 아까 산점도 그릴 때 했었던 것처럼, 산점도를 그릴 때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갖다 놔보십시오. 네. 할인을 얼마를 했을 때 수익이 몇 퍼센트 나느냐, 이거를 본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본 건데, 지금 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 여기도 우리가 보기는 전체 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이 요 끝에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우선 디스카운트 집계를 한 거를 보시게 되면은요, 전체 그 할인율을 전체를 합계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뭐 0%도 있을 거고, 10%도 있을 거고, 20%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각각의 할인율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9,900개가 넘는 데이터들을 다 합치니까 여기 좌표축 보시면 1,600이라고 되어 있죠. 할인율이 1,600이 돼버렸어요. 썸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프로필 레이셔도 집계를 해버렸기 때문에, 썸으로 집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점이 하나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했었던 것처럼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걸 측정, 합계를 이용하지 않고 차원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할인율 0%, 그 다음에 여기는 할인율 10%, 15%, 20%, 30%, 32%, 여기 40%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근데 왜 또 선으로 나올까요? 프로핏 레이쇼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핏 레이쇼도 뭐라고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프로핏 레이쇼도 그 집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프로핏 레이쇼를요. 어, 잠깐 연속 잠시만요. 어, 집계. 음, 잠시만요. 아까 되돌리기 좀 할게요. 되돌리기 하고요. 네. 할인율을 다 더할 필요가 없죠. 일단은 평균. 그러면 여기가 평균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차원으로 가져가니까 이렇게 구해버리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차원으로 하지 말고, 아, 지금 여기 그려진 거는요. 여기 그려진 거는 지금, 평균,
평균 할인율입니다. 평균 할인율이 15%, 15.6%라고 그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할인율 15.6%일 때 전체 그 프로핏 레이셔, 그 세일즈 전체 합계로 무엇을 나눈 거냐면 프로핏 전체 합계를 나눈 거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무엇을 넣을 거냐면 어, 카테고리 변수들 중에서 프로덕트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프로덕트 네임을 끌어가지고요. 세부 정보에다 넣어볼게요. 네, 여기 세부 정보에다 넣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카테고리 변수들 중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품 이름을 드래그 해가지고요. 드래그해서 세부 정보에다 갖다 넣었습니다. 세부 정보. 그리고 여기는 크게 보기 위해서 여기를 전체 보기로 했고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점 하나를 볼게요. 점 하나를 보시면 이 점이 의미하는 거는 윌슨, 존슨, 뭐 더블락, 디링, 바인더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이 제품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의 판매액과 이익을 다 썸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만든 이 프로핏 레이쇼 공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더블 클릭을 해버렸기 때문에 편집. 음. 우리가 만든 이 공식을 보시면요. 우리는 뭘 한 거냐면 세일즈들을 다 합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프로핏도 합치겠다고 했어요. 그거를 나누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나누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핏 한 개와 세일즈 한 개를 가지고서 나누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세일즈들을 합치고 프로핏들을 합쳐서 나누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한 거냐면 상품 이름별로 적용을 한 거예요. 상품 이름별로. 어, 이 끝에 있는 이쪽은 무슨 바인딩 머신이라고 하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링 바인더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요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메시지 북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품 이름별로 판매액을 다 합치고 제품 이름별로 어, 수익을 다 합쳐서 그 제품별로 그 수익률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열에다 갖다 놓은 거는요. 열에다 갖다 놓은 거는 무엇을 갖다 놓은 거냐면 할인율의 평균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할인율의 평균. 할인율이 그 제품에 대해서 할인율이 뭐 0%일 수도 있을 거고 뭐 15%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 할인율의 평균을 나타낸 거.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죄송해요. 여기는 제품 이름이에요. 제품 이름. 상품이라고 할까, 상품. 상품별 수익률과 할인율의 관계를 이렇게 산점도로 그려본 거. 프로필 레이쇼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상품 이름별로 이렇게 산점도를 그려본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회기선을 넣겠다고 했어요. 자, 회기선을 넣으시는 방법은 왼쪽에 그 데이터라고 하는 판넬이 있는데 데이터 판넬 옆에 보시면 분석이라고 하는 판넬이 있어요. 분석이라고 하는 판넬에 보시면 상수 라인, 평균 라인 이렇게 그 라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델 쪽에서는요. 모델 쪽에서는 어, 95% 평균 중앙값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추세선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세선이 여기서의 회귀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선을 갖다가 이렇게 끄시게 되면 오른쪽에 차트를 보는 부분에 선형으로 만들지, 로그로 만들지, 지수로 만들지, 다항식으로 만들지, 거듭 제곱으로 만들지가 있어요.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 그 선형에다가 갖다 넣으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보시면은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 디스카운트 곱하기 마이너스 1.19 더하기 0.37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면 프로핏 레이쇼가 나온다. 이 추세선의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회기선을 그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회기선 만약에 직선이 아니라 다르게 그릴 때는요. 다시 끌어가지고요. 다시 끌어서 다항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항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이 곡선의 방정식, 다항식의 방정식은 마우스를 거기다 올리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x의 3승, x의 2승, 그 다음에 x의 1승, 그 다음에 상수원. 이게 회기식이죠. 회기식. 그 앞에 개수를 곱하고요. x좌표의 3승, 개수 곱하고 x좌표의 제곱, 개수 곱하고 x좌표의 1승, 그 다음에 상수함. 그래서 이런 그 회기식을 직선이나 1차 함수나 다항식 혹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은 추세선을 선택하셔가지고 원하는 것을 선형이나 로그나 지수나 다항식으로 선택만 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그래프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거는 뭘까요? 할인율이,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은 떨어진다. 당연하겠죠. 그죠? 제품의 원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의 판매액이 있을 텐데, 할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이 수익률 보시면 음수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 판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아래쪽. 어, 모양이나 색깔 같은 것들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수세선 있죠. 수세선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예,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혹은 서식을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추세선이 그려져 있을 때 그 추세선을 클릭을 하시면 편집, 서식, 제거라고 하는 메뉴가 뜹니다. 여기 서식을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에 아까 데이터 판넬이 있었던 부분이죠. 데이터 판넬이 있었던 부분에 라인 서식이라고 하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린 게 추세선이잖아요, 이게. 여기 추세선이 직선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실, 타선으로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두께를 좀 두껍게 바꿔볼까요? 바뀌는 거 보이시죠? 색깔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라인의 모양을 원하는 모양으로 점선으로 바꾸실 수도 있으시고요. 점선으로 바꾸실 수도 있으시고 두께를 얼마든지 두께도 바꾸실 수 있으시고 색깔도 원하는 색깔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불투명도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적용만 해주시면 이게 이렇게 그 적용이 돼요. 자, 여기다가 그 보조선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은 우리가 3차 함수로 회귀선을 만들었더니 3차 함수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일종의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변곡점이 뭐 정확하게 변곡점이 보이지는 않지만 뭐 여기까지는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진다. 아마 이쯤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다가 그 보조선을 하나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선 넣으실 때 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아까처럼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자, 요 라인 서식은 닫을게요. 라인 서식 닫으시고요. 분석 탭에서 데이터와 분석 탭이 있었잖아요. 데이터와 분석 탭이 있었는데 분석 탭에서 상수 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수 라인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셔서 갖다가 끄세요. 갖다가 끄시고요. 둘 중에 어디에다가 상수를 넣을 거냐 이거를 하시면 돼요. 평균에다가 상수 라인을 그리겠다라고 하면 세로선이 그려지고요. 여기 숫자 넣게끔 돼 있죠. 숫자에다 0.35라고 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 0.35에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네. 만약에 상수 라인을 프로핏 레이쇼에다가 갖다 넣어 볼게요. 프로핏 레이쇼에다가 갖다 놓고 여기를 0.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선이 어디 그려졌어요? 가로선이 그려지죠. 가로선. 그러니까 프로필 레이셔는 행에 있잖아요. 행에다가 상수 라인을 그리는 거니까 가로선이 그려지는 거고 디스카운트는 컬럼에 있는 거잖아요. 컬럼에 상수값을 그리는 거니까 세로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로선이 아니라 세로선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선은 지울게요. 아까 뭐 컨트롤 Z 하시면 되겠죠. 백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컨트롤 Z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세로 상수선 하나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숫자는 제가 그냥 0.35라고 넣은 거예요. 이쯤에서 변곡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변곡점이 이쯤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요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35% 할인율 기준으로 해서 35% 이전까지는 완만하게 감소를 하다가 35%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넣은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상품 이름별로 저희가 그려봤어요. 상품 이름별로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선점도를 그려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회귀선 넣어보고 상수선 넣는 거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략적인 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네, 여기까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식사들 할게요.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